장관님, 군사적으로 대한민국 주적이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의 국민과 국토를 적대하는 행위는 전부 다 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적이 어디입니까? 그게 주적이라든지 종적이라는 것은 논란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런 거를 단언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좀 어렵습니다. 군사적으로 대한민국의 주적이 어디입니까? 군사적으로 주적은 대한민국을 적대 행한 나라는 모두 적입니다. 어느 군사적 교리라든가 이런 데에서 주적이란 개념은 별도로 없고 적이란 개념은 분명히 있습니다. 장관님, 네. 주적에 대해서 말씀 주시죠. 주적에 대한 개념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정의 내릴 때도 있고 안 내릴 때도 있고 또 그 이전에는 주적이라는 용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쪽으로 정의하기는 장관으로서 어렵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을 유린하고 침략한 곳이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을. 6.25 전쟁이라든가 그 위에 도발하는 것은 북한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주적이 어디입니까? 군사적으로. 군사적으로 꼭 주적이다 아니다는 건 적은 북한이 맞습니다. 북한이 우리의 적은 맞습니까? 적대행위를 했기 때문에 적입니다. 1953년 정전 이후에 북한이 우리나라를 도발하거나 침략한 횟수가 몇 번쯤 됩니까?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님 수를 일부러 헤아리지는 않았었습니다. 일부러 헤아리지 않았다고요? 예, 지금 이렇게 질문하시니까 제가 몇 회를 했다. 그것은 굉장히 많은 횟수고 간첩순이라든가 등등을 다 포함하면은 수가 여러 가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대략 몇 번 이상 될 것 같습니까? 대략 한 200회 이상 되지 않을까 좀 추측입니다. 이것은 데이터를 제가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장관님 들어가셔서 예. 우리 국방부 관계자로부터 통계를 좀 확인해서 다시 나오시죠. 예, 들어가시죠. 자, 이제 국방장관께서는 대한민국의 적이 북한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총리 나오시죠. 평창 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군분투해 주신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강원도민, 특히 평창 군민들 너무 수고하셨고 존경합니다. 평가가 아직 나오지도 않은 평창 올림픽의 성공이라는 그런 샴페인을 먼저 터뜨리는 우를 범하지 마시고 패럴림픽까지 잘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외국 유명 언론에서 우리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혹시 보시거나 들으신 적 있습니까? 예, 국내에 요약해서 많이 전달되고 있지요. 최고의 하이테크 올림픽이다. 또는 사상 최고로 잘 조직된 동계올림픽이었다. 뭐 최대 규모다 하는 것은 다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입장권 판매 등으로 추산되는 흥행 이런 것도 비교적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입장권 판매가 흥행이 됐습니까? 네, 이미 140만 명 이상이 관람을 한 걸로 됐고요. 판매율도 100%를 넘은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경양 각지 지자체에서 동원돼 가지고 그 추운데 예? 무박 2일로 동원돼 가지고 관람객 채운 거 그거 모르시는 모양이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북한은 유화 정책을 펴는 한국 정부와 잘 속는 서방 언론 덕분에 감옥국가 이미지 변신에 성공했다. 르몽드지에서는 김정은이 올림픽을 퇴색시키고 세계 미디어 외교 무대를 점령하는 데 성공했다. 평창 동계 올림픽이 북한의 올림픽처럼 보인다. CNN에서는 김여정이 평창 동계 올림픽 금메달감이다. 들으신 적 있습니까? 예, 그런 보도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죽하면 네. 미국 그 평창 올림픽 주간 방송사 MBC에서 개막 방송하면서 이렇게 했어. 자막에 평창, 북한 이렇게. 네, 그건 그 방송의 실수지요. 예. 네, 그만큼 북한이 이번 평창 올림픽의 주역이었다는 거예요. 그건 실수라고 봅니다. 네. 네, 자, 올림픽은 왜 합니까? 네, 뭐 이런 답변을 원치 않으실지 모르지만 쿠베르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포츠를 통한 인간의 완성 그리고 국제 평화의 증진. 네, 올림픽을 치른 국가의 총리로서, 국무총리로서 올림픽 헌장에 대해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네, 헌장까지는 제가 암기하지 못합니다만 쿠베르탕 남작이 말한 올림픽 정신은 제가 암기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헌장에는 올림픽 목적은 인류의 조화로운 발전, 그리고 인간 존엄성을 수호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스포츠 경기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김영철의 방북과 아울러서 우리 올림픽을 치르는 우리 대한민국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느냐, 그걸 저희들이 명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올림픽 헌장에도 나와 있다시피 인류의 조화로운 발전,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 국격을 높이고 국가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우리 국내 기업들의 브랜드 가치를 고취시켜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겠다. 그런 야심이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네, 저희들이 원래 목표로 삼았던 게 평화올림픽, 경제올림픽, ICT올림픽, 문화올림픽, 환경올림픽, 그리고 치유의 올림픽, 이런 몇 가지 목표를 세웠었습니다. 그 말씀 외우신다고 참 애쓰십니다. 예? 일부러 외운 건 어떻게 아니고요. 장소마다 시간과 장소를 달리하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까? 자, 올림픽 현장에 이게 또 나와 있어요. 인간 존엄성 수호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반인권적 국가가 어디입니까? 국가라고 하기엔 그렇죠. 단체가 어디입니까? 네, 북한도 인권에 매우 반대되는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 존엄성 수호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개최하는 올림픽에 가장 악랄한 독재자 김정은의 여동생 김연서정이가 외국 언론에 금메달감이라고 조롱을 받았어요. 그것이 북한의 반인권성을 더욱 악화시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대표단 단장이라든가 그 기회를 통한 남북 대화에 대해서는 미국과 사전 협의를 했고 미국도 동의했습니다. 특히 총리님께서는 보시고 싶은 것만 보시는데 그 알리바바 아십니까? 네, 그 회장이 누구죠? 마윈 씨죠? 이번 올림픽 기간 중에 방한했습니까? 네, 서울에 오셨더랬습니다. 알리바바는 홍보관을 개관을 했습니까? 홍보관, 알리바바가. 네, 뭔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총리님, 네, 홍보관을 개관을 했는지 묻지 않습니까? 제가 외국 기업의 홍보관까지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업들은 홍보관을 몇 개를 개관했죠? 네, 그 기대만큼 많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알고 몇 개 했냐고요? 네, 숫자는 외우고 있지 못합니다. 아니 온통 김여정, 현송월, 김영철 여기에만 관심 있고 올림픽을 통해서 국가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국무총리가
우리 기업들이 홍보관을 개관을 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네, 그것은 어떻게 발돋움할 수 있는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제가 북한에만 신경 써서 그런 건 아니고요. 세계에서 선수가 몇 개국에서 몇 명 왔는가 그것도 다 외우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기업 네. 몇 개가 홍보관을 아마 개관했냐고. 경제부총리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예? 경제부총리가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파악하라면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관심이 대로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요. 업무가 약간 다른 것이죠. 경제 파트하고. 국무총리는 각 부처를 통할하는 분 아닙니까? 그러나 경제 분야에 관해서는 경제부총리의 역할이 있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네. 네, 제가 그걸 충분히 알지 못하는 걸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자.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린 겁니다. 총리 보십시오. 이 기업들이 올림픽을 계기로 조금 전에 뭐 관광객들 기자단 많이 왔다고 자랑하시던데 그분들이 우리 기업들 홍보관을 둘러보게끔 정부가 도와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왜 총리께서 모르느냐. 언론에 관심을 못 받았어요. 기업 홍보관이. 예? 그건 우리 국내 기업들이 언론의 네? 관심까지 이를 정부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아니 그게 네. 아니고 네. 정부가 네. 지원을 하다 보면 언론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지는 그런데 않습니다.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 기업이 홍보관을 몇 개를 개관해 갖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총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은 우리 평창 올림픽 현장에서 예? 토마스 바우 IOC 위원장을 초대를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알리바바를 홍보를 했어요. 알고 계세요? 네, 그 얘기는 들었고요. 그 얘기는 듣고 우리 기업이 어떻게 했는지 못 들었어요? 아닙니다. 제 말씀을 좀 기왕에 저한테 꾸지람을 주셨으니까 답변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들에게 그런 활동을 좀 활발히 하도록 제가 부탁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제와 안보는 별개다. 지금도 그렇습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가령 한미 관계에서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할 때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그게 분리되기 어려운 경우도 많죠. 자, 한미 관계에 한정했어요. 네. 말씀해 보세요. 아니, 사안에 따라서 그렇다니까 어떤 사안에는 안보와 경제가 같이 가고 적나라하게 말씀을 했어요. 예를 들면요. 이번 철강 관세의 경우에는 미국 측이 미국 상무부가 미국 안보에 위해가 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도 안보를 이유로 그것을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국도 한국이 동맹이라는 걸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무역에 대해서는 압력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경제는 경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 그런 차원의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안별로 다르다는데 그 두 가지입니까? 아니 더 있겠지만 뭐 한없이 아니, 말씀을 해주세요. 아니 방금 그런 얘기 총리께서는 늘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두리뭉술이가 아니죠.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안별로 이야기해 주세요. 세탁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세이프가드 얘기는 그건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금 와 있죠. 철강 관세는 아직 미국 정책이 정해지지 않았고 우리 통상교섭 본부장이 미국의 USTR을 비롯해서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FTA는 아마도 지금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세탁기 그 세이프가드에서 세이프가드는 이미 우리가 압박을 받고 있죠.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래. 이거 아까 다 보도되고 있는 그대로죠. 보도가 되는 게 어떤 겁니까? 의원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세요. 네, 그러시면 아니 됩니다. 답변을 주세요. 네네. 저한테는 그렇게 못 넘어갑니다. 답변을 해주세요. 네. 세이프가드에서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저희들도 기업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방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떻게 하는 게 어떻게 네, 하고 그 있습니까? 상세한 것은 경제부처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여태까지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예? 제가 아는 한 최대한 성의껏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러 두리뭉술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모르는 걸 아는 척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경제와 안보가 동맹을 따로 한다. 사고의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자. 미국 스스로가 동맹국에 대해서 안보와 경제를 분리해서 대처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네. 작년 미중 간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해주면 미국은 통상 환율 조작 문제를 잠시 미뤄두겠다 했으나 1년 후에 북핵 문제가 해결 안 되자 트럼프가 중국을 상대로 무역전쟁 카드를 꺼냈어요. 예?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하세요. 아니, 의원님 말씀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와 경제를 연결을 해서 정책을 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네. 이거 아세요? 삼성 LG 세탁기 세이프가드 넣을 때 미국 무역 대표부가 반대했다는 거 알고 있어요. 네, 그 얘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넣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도대체 이 정부는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북한 바라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경제 분야는 비교적 경제부총리께 맡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김여정이 왔을 때 문재인 대통령 몇 번 만났습니까? 무슨 올림픽 개막식장에서 뒤돌아서 악수한 것까지 합치면 4번쯤인가 이렇게 될 겁니다. 네 번인가 만났어요? 그러면 미국 부통령 펜스는 몇 번 만났어요? 식사를 만찬을 하셨죠. 몇 번 만났냐고요? 그 올림픽 개막식 포함하면 2번이던가요? 제 같으면 네. 이렇게 통상 압박이 있고 한데 펜스 대통령 여러 번 만났겠습니다. 다른 일정 다 제끼고도 우리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는 통상 문제를 어떻게든 실마리를 풀어보기 위해서라도 펜스를 여러 수십 번이라도 만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펜스 부통령의 일정 자체가 서울이나 평창 체류가 매우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를 논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일본은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에 펜스 부통령하고 아소다로 부총리하고 경제회담이라는 한 라인을 구축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가전 통상 규제에도 다 피해 나가고 있어요. 예. 알고 계신가요, 그거? 네, 그런 것을 보도를 통해서 읽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도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더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노력을 하고 성과를 내야 되는 거예요. 네. 예? 올림픽 개막 이후 펜스가 다녀가고 나서 지금 백악관하고 청와대 통화되고 있습니까? 우리 안보보좌관과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통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연결되고 있나요? 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을 겁니다. 자, 김영철이가 안 되는 이유. 예? 이 정부만 천안함 폭침 주범이 김영철이가 아니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다른 분들은 다 그렇다고 하고 있죠. 유가족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김영철이가 오겠다고 할 때 우리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사전 협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김영철 단장이 천안함 폭침과 무관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2010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 민군 합동조사단이 내놓은 최종 보고서는 북한 어뢰에 의한 수중 폭발로 천안함이 침몰했다. 그리고 그것이 정찰 총국에 속해 있는 어뢰에 의한 것이었다. 거기까지는 돼 있죠. 그리고 정찰 총국장이 김영철이었다는 건 객관적 사실이고요. 그렇게 돼 있지. 김영철을 딱 지목해서 이 사람이 지시했다. 여기까지는 보고서에 안 나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얘기 정도이지 그런다고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유한국당을 포함해서 상당수 국민이 김영철을 천안함 폭침의 주범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도 인정합니다. 김영철이 천안함 폭침과 무관하지 않다. 그럼 관계 있다는 말씀입니까? 무관하다고 말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잠깐만요. 당시의
민군합동조사단의 보고서를 보시면 금방 확인할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인식을 그 당시에도 가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군사회담을 했겠습니까? 그 사람하고. 마치 민주당 의원이 저 말씀을 하시기 하나 여쭤볼게요. 판문점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판문점의 역사. 네, 네. 좀 말씀해 주세요.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자로서는 판문점을 가장 긴 기간 동안 출입한 기자입니다만 역사까지는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51년부터) 그곳에서 휴전 협정이 시작됐고 지금은 네. 군사정전위원회가 있는 것이죠. 예. 그건 그리고 저도 2014년도에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해서 따지고 책임을 묻고 북한 쪽 입장을 듣기 위해서 만난 겁니다. 남의 잔치에 재뿌리라고 부른 건 아니고요. 다르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민주당 의원들께서 각성을 좀 하셔야죠. 자, 김영철이 또 안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예? 김영철이 현재 직함이 뭐죠? 통일전선부장입니다. 북한 통일전선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예, 의원님 아시는 그대로입니다. 예? 전 말 안 했는데. 대남 공장 말씀하시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예? 대남 공장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 아닙니까? 범민련하고 범청학련이 이적단체입니까? 아닙니까? 법원의 판단으로는 그런 판단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떤 판단입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범민련, 범청학련은 북한의 주의 주장을 연방제 통일, 국가보안법 폐지, 미군 철수, 예? 이런 걸 그대로 따른다. 그래서 이적단체다. 대부분 판례에 나와 있죠. 네. 우리나라에 있는 범민련, 범청학련 이 이적단체가 김영철이가 부장으로 있는 통전부의 외곽 조직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오늘 의원님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통전부, 조평통, 범민련, 범청학련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예? 네. 그런 사람이 네. 대한민국 서울과 올림픽 현장에 활개를 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의원님, 예?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의 자. 대북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이우락 정보부장을 평양에 파견한 적이 있습니다. 장님이 네.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의 해고로부터 안전하고 자유롭습니까?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북한의 핵 폐기입니다. 당연합니다. 맞죠? 당연합니다. 그렇죠? 네. 북미 대화의 궁극적인 목적도 핵 폐기입니다. 네. 이번에 네. 천안함 유족의 그런 반발, 자유한국당의 반발에 아무 답 없이 김영철을 불러서 핵 폐기 약속 받았습니까? 불렀다는 표현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누구를 보내달라 이렇게 불렀겠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럼 못 오게 했어야죠. 얻은 게 뭡니까? 네, 비핵화의 중요성, 북미 대화의 중요성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비핵화 약속 받았습니까? 그 단계까지 가는 데는 많은 절차가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할 거다는 건 김 의원님이 잘 아실 겁니다. 자, 정리해 주시죠. 예. 밤새 이야기를 해도 다 못할 이야기지만은 시간적 한계상 마치겠습니다.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입장권 판매가 흥행이 됐습니까? 네, 이미 140만 명 이상이 관람을 한 걸로 됐고요. 판매율도 100%를 넘은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경양각지 지자체에서 동원돼 가지고 그 추운데 무박 2일로 동원돼 가지고 관람객 채운 거 그거 모르시는 모양이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북한은 유화 정책을 펴는 한국 정부와 잘 속는 서방 언론 덕분에 감옥국가 이미지 변신에 성공했다. 르몽드지에서는 김정은이 올림픽을 퇴색시키고 세계 미디어 외교 무대를 점령하는 데 성공했다. 평창 동계 올림픽이 북한의 올림픽처럼 보인다. CNN에서는 김여정이 평창 동계 올림픽 금메달감이다. 들으신 적 있습니까? 예, 그런 보도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죽하면 네. 미국 그 평창 올림픽 주간 방송사 MBC에서 개막 방송하면서 이렇게 했어. 자막에 평창, 북한 이렇게. 네, 그건 그 방송의 실수지요. 예. 네, 그만큼 북한이 이번 평창 올림픽의 주역이었다는 거예요. 그건 실수라고 봅니다. 네. 네, 자, 올림픽은 왜 합니까? 네, 뭐 이런 답변을 원치 않으실지 모르지만 쿠베르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포츠를 통한 인간의 완성 그리고 국제 평화의 증진. 네, 올림픽을 치른 국가의 총리로서, 국무총리로서 올림픽 헌장에 대해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네, 헌장까지는 제가 암기하지 못합니다만 쿠베르탕 남작이 말한 올림픽 정신은 제가 암기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헌장에는 올림픽 목적은 인류의 조화로운 발전 그리고 인간 존엄성을 수호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스포츠 경기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김영철의 방북과 아울러서 우리 올림픽을 치르는 우리 대한민국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느냐. 그걸 저희들이 명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올림픽 헌장에도 나와 있다시피 인류의 조화로운 발전,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 국격을 높이고 국무총리가 우리 기업들이 홍보관을 개관을 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네, 그것은 어떻게 발돋움할 수 있는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북한에만 신경 써서 그런 건 아니고요. 세계에서 선수가 몇 개국에서 몇 명 왔는가 그것도 다 외우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기업 네. 몇 개가 홍보관을 개관했냐고. 아마 경제부총리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예? 경제부총리가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파악하라면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관심이 대로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요. 업무가 약간 다른 것이죠. 경제 파트하고. 국무총리는 각 부처를 통할하는 분 아닙니까? 그러나 경제 분야에 관해서는 경제부총리의 역할이 있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네. 네, 제가 그걸 충분히 알지 못하는 걸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자,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린 겁니다. 총리 보십시오. 이 기업들이 올림픽을 계기로 조금 전에 뭐 관광객들 기자단 많이 왔다고 자랑하시던데 그분들이 우리 기업들 홍보관을 둘러보게끔 정부가 도와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왜 총리께서 모르느냐. 언론에 관심을 못 받았어요. 기업 홍보관이. 예? 그건 우리 국내 기업들이 언론의 네? 관심까지 이를 정부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아니 그게 네. 아니고 네. 정부가 네. 지원을 하다 보면 언론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지는 그런데 않습니다.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 기업이 홍보관을 몇 개를 개관해 갖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총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은 우리 평창 올림픽 현장에서 토마스 바우 IOC 위원장을 초대를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알리바바를 홍보를 했어요. 알고 계세요? 네, 그 얘기는 들었고요. 그 얘기는 듣고 우리 기업이 어떻게 했는지 못 들었어요? 아닙니다. 제 말씀을 좀 기왕에 저한테 꾸지람을 주셨으니까 답변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들에게 그런 활동을 좀 활발히 하도록 제가 부탁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제와 안보는 별개다. 지금도 그렇습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가령 한미 관계에서는 어떤 사안에 대해 장관님,
군사적으로 대한민국 주적이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의 국민과 국토를 적대하는 행위는 전부 다 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적이 어디입니까? 그게 주적이라든지 종적이라는 것은 논란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런 거를 단언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좀 어렵습니다. 군사적으로 대한민국의 주적이 어디입니까? 군사적으로 주적은 대한민국을 적대 행한 나라는 모두 적입니다. 어느 군사적 교리라든가 이런 데에서 주적이란 개념은 별도로 없고 적이란 개념은 분명히 있습니다. 장관님, 네. 주적에 대해서 말씀 주시죠. 주적에 대한 개념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정의 내릴 때도 있고 안 내릴 때도 있고 또 그 이전에는 주적이라는 용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쪽으로 정의하기는 장관으로서 어렵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을 유린하고 침략한 곳이 어디입니까? 국가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우리 국내 기업들의 브랜드 가치를 고취시켜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겠다. 그런 야심이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네, 저희들이 원래 목표로 삼았던 게 평화올림픽, 경제올림픽, ICT 올림픽, 문화올림픽, 환경올림픽, 그리고 치유의 올림픽 이런 몇 가지 목표를 세웠었습니다. 그 말씀 외우신다고 참 애쓰십니다. 예? 일부러 외운 건 어떻게 아니고요. 장소마다 시간과 장소 달리하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까? 자, 올림픽 현장에 이게 또 나와 있어요. 인간 존엄성 수호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반인권적 국가가 어디입니까? 국가라고 하기엔 그렇죠. 단체가 어디입니까? 네, 북한도 인권에 매우 반대되는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 존엄성 수호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개최하는 올림픽에 가장 악랄한 독재자 김정은의 여동생 김연서정이가 외국 언론에 금메달감이라고 조롱을 받았어요. 그것이 북한의 반인권성을 더욱 악화시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대표단 단장이라든가 그 기회를 통한 남북 대화에 대해서는 미국과 사전 협의를 했고 미국도 동의했습니다. 특히 총리님께서는 보시고 싶은 것만 보시는데 그 알리바바 아십니까? 네, 그 회장이 누구죠? 마윈 씨죠? 이번 올림픽 기간 중에 방한했습니까? 네, 서울에 오셨더랬습니다. 알리바바는 홍보관을 개관을 했습니까? 홍보관, 알리바바가. 네, 뭔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총리님, 네, 홍보관을 개관을 했는지 묻지 않습니까? 제가 외국 기업의 홍보관까지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업들은 홍보관을 몇 개를 개관했죠? 네, 그 기대만큼 많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알고 몇 개 했냐고요? 네, 숫자는 외우고 있지 못합니다. 아니 온통 김여정, 현송월, 김영철 여기에만 관심 있고 올림픽을 통해서 국가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6.25 전쟁이라든가 그 후에 도발하는 것은 북한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주적이 어딥니까? 군사적으로. 군사적으로 꼭 주적이다 아니다는 건 적은 북한이 맞습니다. 북한이 우리의 적은 맞습니까? 적대행위를 했기 때문에 적입니다. 1953년 정전 이후에 북한이 우리나라를 도발하거나 침략한 횟수가 몇 번쯤 됩니까?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님 수를 알고 일부러 헤아리지는 않았었습니다. 일부러 헤아리지 않았다고요? 예, 지금 이렇게 질문하시니까 제가 몇 회를 했다. 그것은 굉장히 많은 횟수고 간첩순이라든가 등등을 다 포함하면은 수가 여러 가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대략 몇 번 이상 될 것 같습니까? 대략 한 200회 이상 되지 않을까 좀 추측입니다. 이것은 데이터를 제가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장관님 들어가셔서 예. 우리 국방부 관계자로부터 통계를 좀 확인해서 다시 나오시죠. 예, 들어가시죠. 자, 이제 국방장관께서는 대한민국의 적이 북한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총리 나오시죠. 평창 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군분투해 주신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강원도민, 특히 평창 군민들 너무 수고하셨고 존경합니다. 평가가 아직 나오지도 않은 평창 올림픽의 성공이라는 그런 샴페인을 먼저 터뜨리는 우를 범하지 마시고 패럴림픽까지 잘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외국 유명 언론에서 우리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혹시 보시거나 들으신 적 있습니까? 예, 국내에 요약해서 많이 전달되고 있지요. 최고의 하이테크 올림픽이다. 또는 사상 최고로 잘 조직된 동계올림픽이었다. 뭐 최대 규모다 하는 것은 다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입장권 판매 등으로 추산되는 흥행 이런 것도 비교적